자,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수대각의 커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첫 번째 수업에서는요, 대각 아래로 후대각에서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3단계에 거쳐서 이제 진행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앞으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 요 비지를 5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이동하는 것과 다리는 고정이면서 몸이 이동하면서 커터 디자인하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레이어를 잡고 있는데, 오늘 하는 시간 자체는 지금 이제 앞에 후대각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앞머리의 층이 뒤에 백에 있는 층은 이제 대각 아래로, 그러니까 백에서는 대각 아래로 해서 수평을 해서 전체 온베이스인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을 뽑아내면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커트 떨어지는 선이 도대체 어떻게 형태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층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라운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떤 라운드가 되는지, 그러니까 층이 대각 아래로 상태에서 대각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 빗질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라운드의 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한 고정으로 빗질하는 것과 이동으로 빗질한 상태에서 커트의 라인에 떨어지는 라인이 어떻게 형태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개념을 지금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용하시는 이제 커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인의 마인드처럼 내가 기술이 묵고 오래될수록 직각의 사각의 느낌보다는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커트를 잘할수록 뭐예요? 두상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의 커트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빗질이라는 개념을 했을 때 대각 아래로와 앞으로 똑바로 와 대각 위로 했을 때 우리가 층에 레이어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을 때 레이어 생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앞으로 대각 아래로 커트했을 때는 어떤 빗질이 생깁니다, 앞으로 똑바로 했을 때는 어떤 빗질이 생깁니다, 대각 위로 했을 때는 어떤 빗질이 생깁니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지 못하면 내가 손님이 왔을 때 어떤 디자인으로 뽑아낼지를 내가 감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커트가 층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내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객은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의 느낌에 따라서 고객은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손을 좀 더 봐야 되고 어디 부분을 손을 좀 덜 봐야 되는지, 내가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 조금 강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떨어졌을 때 단발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다. 이런 단발의 개념에서 이런 느낌을 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그레듀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 하이 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냥 살아있다 그러면 뭐예요? 하이 레이어가 나올 수 있겠죠. 분명히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머리가 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이프는 좀 달라요. 왜 달라요? 네이프에 있는 머리선은 짧아지니까 그레듀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세임 레이어.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얘는 미디움 그레듀에이션, 얘는요 로우 그레듀에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말발굽줄에서 생기는 이 코너에 있는 부분이 경사면이, 여기는 극경사가 나오실 거고요. 이 부분은 뭐예요? 완만한 경사가 나올 거라는 거죠. 완만한 경사가 나와서 이 부분의 각이 훨씬 더 그레듀에이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미디움 그레듀에이션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두상에 따라서 그레듀에이션이 똑같은 사각을 커트를 했을 때는 떨어지는 느낌이, 커트의 느낌이 떨어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각도로 층을 냈을 때는요, 어떤 층이 나왔어요? 이런 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층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층은요, 자,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이 부분이 이렇게 단발머리가 이런 층이 생기겠죠. 이런 층이 생긴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원넥스다 보니까 원넥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뭐 하이 그레듀에이션이나 하이 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 부분은 뭐예요? 세임 레이어가 날 수 있고요. 얘도 똑같이 이 부분의 경사면이 완만한 경사면은 급격한 경사면은 미디엄 그레듀에이션이 나올 수 있고 얘네들은 로우 그레듀에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의 경사면이 얼마큼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두 사람의 두상이 골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요. 두상이 굉장히 또 튀어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높이는 정도는 조금씩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무게감을 잡아요. 무게감을 잡아서 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삼각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두상이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많이 잘라줄까요? 적게 잘라줄까요? 코너 전기를. 삼각형이야. 그럼 코너 전기를 많이 잘라줄까요? 적게 잘라줄까요? 적게 잘라줘야지. 만약에 사각형의 얼굴형이 있어요. 그럼 코너 전기를 많이 잘라줄까요? 적게 잘라줄까요? 많이 잘라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 두상에 따라서 내가 두상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에 따라서 어디 부분을 많이 잘라주고 코너 정리를 많이 할 것인지 적게 할 것인지 내가 그런 부분을 내가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을 내가 인지를 하시면 되죠. 자, 요런 데도 똑같이 여기 원넥스, 이게 원넥스, 얘네들도 뭐 하이나 그레듀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임 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로우 그레듀에이션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미디엄 그레듀에이션, 로우 그레듀에이션은 거의 안 나오겠죠. 그쵸? 로우 그레듀에이션은 거의 안 나오겠죠. 대각 위로 잘랐으니까 층이 이제 그레듀에이션이 나오지만 이 부분에 그레듀에이션은 나오지만 자, 여기 봤을 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얘가 길어야 안 길어요? 훨씬 길죠? 떨어지면서 낮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레듀에이션이 나오지만 미디엄 그레듀에이션이 나오지만 로우 그레듀에이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선은 이 선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훨씬 더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런 공간은 무조건 남는다는 거죠. 이런 공간은 무조건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좀 뚱뚱하잖아요. 그쵸? 무겁고 뚱뚱하잖아요. 앞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앞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뭐예요? 위험지역이잖아요. 관자놀이 있고. 그쵸? 위험지역이잖아. 위험지역에다가 그레이션이 나오니까 더 뚱뚱해 보이는 거예요. 코너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이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셨는데 오늘 했던 게 이제 요거 이제 합쳐준 거 했고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오늘은 이제 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판례가 단발 레이어, 후대각 커트, 대각 위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이거 안 했죠? 계속 3번 나눠서 했죠? 그쵸? 뭐 얘기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치? 자, 언더존, 그쵸? 두 번째 미들존, 세 번째 오버존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쵸? 언더로 먼저 잡고 두 번째 잡고 세 번째 잡아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1차 가이드라인 진행을 했어요. 1차 기준선 잡아서 동일선상에 했어요. 우리는 이걸 통상 뭐라고 해요? 원넥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넥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서 층 내서 라운드 만들었어요. 뭐예요? 상하 레이어 이동 디자인을 했고 엘리베이션 진행했고요. 버티컬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 진행해서 갔어요. 다 뭘로 갔어요? 다 온베이스로 진행했어요. 온베이스. 이것만 따지고 한 30가지는 나오겠다. 요 하나만 디자인을 뽑아낸다. 그쵸? 뭐 전대각 할 수도 있고 수평할 수 있고 후대각 할 수 있고요. 그쵸? 온베이스만 했어요. 사이드 베이스, 리버전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만 해도 벌써 몇 개예요. 그죠? 그리고 층은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위로, 앞에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층은 벌써 요거만 해줘도 벌써 9, 6, 36개 작품이 나오겠네요. 요거 하나만 다져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작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객님들은 그 디자인을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고객님은 1차 가이드서만 봐요. 1차 가이드서만 보고 그 층을 내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컨케이브, 수평, 컨벡스 층을 내는 건 2차 가이드 내에 층 내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이 딱 1차 가이드 내 단가 딱 여기까지만 잘라주세요. 층 내는 건 네 맘대로. 근데 층을 많이 내면 어때요? 층 냈네. 층을 조금 내면 층 많이 없네. 우리 고객님이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딱 봤을 때 집에 가서 머리 딱 뜨고 말는데 원장님 머리가 안 뻗쳐서 어떻게 자르신 거야? 머리 딱 뻗치고 싶어. 그럼 원장님 저 뻗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머리 딱 했는데 원장님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뻗쳐요. 원장님 커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2차 가이드를 내가 어떻게 커트를 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대각을 했느냐 후대각을 했느냐 원장님 앞에만 다 이렇게 뻗치고 싶어요. 뒤는 안 뻗치고 싶어요. 그럼 뒷머리는 뭐예요? 컨케이브를 만들어서 엘리베이션 잡아주면 뒷머리는 안 뻗칠 것이고 밑에 앞에만 살짝 뻗치는 건 뭐예요? 1차 가지는 전대각 자른 상태에 2차 가지는 후대각 자르나요? 그럼 밑에 앞에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잘 뻗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판단하는 건 1차 가이드라인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2차 가이드라인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층을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층을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고객님이요? 원장님 커트 진짜 잘하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선을 라운드로 해서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뻗칠 것이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커트가 어렵고 쉬운 거의 판단은요 레이어예요. 우리가 미용사들이 제일 헤매는 그 커트가 바로 레이어예요. 층을 도대체 어떻게 층을 낼 것이냐 사각으로 층을 낼 것이냐 라운드로 층을 낼 것이냐에 따라서 형태의 디자인이 떨어지는 선이 전혀 다르고 고객님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면 참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바깥으로 뻗치는 거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어떤 느낌을 할 건지 그런 개념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세계에서 엘리베이션에서 뭐예요? 좌우 이동 디자인이잖아요. 좌우 이동 디자인. 층이 이렇게 생기겠죠. 똑같이 뭐예요? 온베이스잖아요. 온베이스는 우리는 다 항상 뭐라고요? 수평. 두상에서 보는 수평이라고요. 시각적으로는 수평이 아니지만 두상에서 보는 수평이에요. 응? 두상에서 보는 수평. 두상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에 대한 수평이라는 개념을 쓰시면 돼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수평은 아니죠. 그쵸?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전대각과 후대각이 공존하죠. 뒤에서 봤을 때는 수평 같은데 약간 앞으로 쏟아지는데 앞에 온베이스 딱 잡아주니까 후대각이 좀 가깝겠죠. 아까처럼 앞으로 내려서 앞으로 빗질한 상태에 내가 자르니까 후대각이 딱 나왔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느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도 내가 전대각을 그러니까 수평을 해서 그냥 서양에서 운영하는 단발 커트에 수평을 자르려면 이렇게 곡선을 해서 옆을 맞추잖아요. 이게 수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양에서 생각하는 수평은 내가 앞으로 내린 상태에서 자르다 보니까 수평이 됐어. 떨어지는 수평이 됐지만 내가 빗질을 뒤로 빗질하다 보니까 얘가 후대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선에서 수평을 갈 것이냐, 내가 소질 편한 거에 커트로 빗질한 거에 수평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떨어지는 선에 수평을 만들 것이냐. 우리가 그거인데 또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우리가 손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런 단발머리를 봤을 때 고객님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저 일자로 커트 해주세요. 일자 커트 해주세요. 일자 커트인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일자 커트를 할 것이냐? 어느 기준을 가지고? 단순하게 어느 기준을 가지고? 백에서 보는 일자, 백에서 보는 일자, 앞에서 보는 일자. 백에서 보는 일자는 앞에서 볼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떨어지겠죠? 앞에서 보는 일자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 보는 일자를 그러니까 백에서 보는 일자는 앞으로 내렸을 때는 정말 미워요. 백에서 보는 일자는. 근데 앞에서 보는 일자는 백에서 봤을 때는 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점을 보고 내가 일자를 자를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객님한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앞에서 일자를 잘라줄까요? 백에서 일자를 잘라줄까요? 근데 긴 머리, 롱머리에서 일자는 백에서 잘라주는 게 일자가 이쁘고요. 단발머리,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우리 그 쇄골 라인에서 가슴선까지는 뭐예요? 가슴선까지는 앞에서 보는 일자가 이뻐요. 앞에서 보는 일자. 그거를 우리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시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내가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객님한테 내가 어떤 일자를 잘라줄 것인지 그리고 고객님한테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손님이 편하게 할 것이냐 예쁠 것이냐. 긴 머리는 뒤를 다 넘기잖아요. 하지만 단발머리는 어떻게 돼요? 귀를 다 넘기나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빼는 머리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거 선생님도 보세요. 앞으로 뺐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 지금 후대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앞으로 쭉 떨어지는 후대각이 전대각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밉다라는 거죠. 커트선이 엄청나게 미워진다는 얘기예요. 동양 사람들은 앞으로 떨어지는 전대각은 되게 미워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또 예뻐요. 서양 사람들은 뒤에 백에서 보는 일자가 또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백에서 일자가 아닌 앞에서 일자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가 어느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일자를 자를 것인지를 개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또 갔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진행할 때는 이 상태에서 단발에서 얘는 1차 가이드는 변화가 있어요. 1차 가이드선은 변화가 없다. 1차 가이드선은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뭐만 있어요? 2차 가이드선만 변화가 있어요. 2차 가이드선만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가이드선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또 이제 층을 또 내가 이제 층을 어떻게 낼 것이냐. 벌써 이제 잡은 상태에서 층이 레이어가 벌써 이제 다 잡혔어요. 그냥 잡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코너가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2차 가이드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후대각을 또 잘라야겠죠. 후대각을 대각 아래로 자를 것이고 앞으로 똑바로 자를 것이고 대각 위로 한 번 또 자를 거예요. 그리고 선은 뒤중선은 이렇게 지금 나오겠죠. 여기는 정중선, 얘는 밑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라 나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잘릴 부분이에요. 자, 많게 조금 아주 적게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적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이 또 안 이뻤죠? 그쵸? 안 이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하이 레이어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얘도 똑같이 몸이 이동해서 내가 이제 층을 진행하셔야겠죠. 그래서 레이어가 좀 심한 레이어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떨어지는 선은 층인 상태에서 엄청 심한 층이 생기겠죠. 그쵸? 엄청 심한 앞에만 뒤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뒤는 변화가 없어요. 앞에만 엄청 심한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주 무겁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가볍다.
우리가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무게감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쵸? 뭐 층이 얼마 정도까지에 따라서 하고 똑같이 레이 한 다음에 층이 많이 생겼으니까 층이 많이 생겼고 다시 뭐예요? 슬라이싱 고정 자연 밑에서 고정을 해서 슬라이싱해서 커트를 또 진행 다시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뭐예요? 말발굽존 말발굽존에 있는 뭐예요? 코너 정리. 코너 정리도 다시 진행해야겠죠? 무게선이 있는 코너 정리 다시 진행하고 앞에 슬라이싱 하고 그리고 코너 정리를 할 때 얘네들은 뭐 자체적으로 코너 정리가 벌써 거의 다 끝나겠죠. 그쵸? 앞에는 거의 대각 위로까지 하니까 코너 정리가 거의 다 끝나겠죠. 얘네들은. 그쵸? 얘네들은 여기 뭘 하면 돼요? 포인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죠. 사이드에 있는 크리스에 있는 이 부분만 뭐예요? 코너 정리를 해주시고 앞에 있는 프론트는 뭐예요? 포인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벌써부터 대각 위로 잘랐기 때문에 말발굽존에 있는 코너에는 거의 대부분 잘라 나갔기 때문에 떨어진 선에 있어서 무게감이 벌써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리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셔서 디자인을 뽑아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층은 훨씬 더 많이 날 거라는 거죠. 층이 어느 정도가 날 건지는 이제 잘라봐야지 알겠지만 층의 정도는 굉장히 좀 강한 층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앞에 층이 어떻게 층이 나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전혀 어떤 디자인이 나올 것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층이 적게 나면 어떻게 돼요? 앞에 머리 층이 적게 나면 무겁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좋을까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이 좋고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얼굴도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층이 많은 사람이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리고 얼굴 막 광대뼈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층이 많아야지 또 예쁠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대신에 층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앞머리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의 5대5 가름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중간 정도 층을 내는 게 가장 이뻐요. 그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대각 앞으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도 코너 정리는 그러니까 코너에 무게 말발굽존에 있는 코너 정리는 항상 하셔야 된다. 그 대신에 무게 지점은 변화가 있다 없다. 무게 지점은 변화가 없다. 왜? 형태를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1cm만 코너를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 무게 지점은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코너 정리만 하는 거지 무게 지점은 변화를 주는 게 아니야. 형태의 그 층을 처음부터 대각 위로 자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길이가 앞으로 똑바로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있으면 요거의 코너 요거만 정리를 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는 층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여기서 요만큼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대각 아래로 했으면 코너에 있으면 코너에는 요거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의 대각에서 층의 등락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코너 정리를 하면 모든 형태가 무게 지점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바뀌지 않는다. 형태는 바뀌지 않는 대신에 코너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부드러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무게 지점을 바꾸려고 하는 건 코너 정리를 바꾸는 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후대각에 대한 개념을 해서
후대각 똑같은 단발 레이어인데 뒷머리 백은 대각 아래로 해서 레이어에서 층을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에서 라운드의 층을 내고 상하 라운드의 층을 냈고요. 좌우는 이제 원베이스에서 수평의 층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후대각에서 대각 아래로 한 작품 했고요. 앞으로 똑바로 한 작품 했고요. 그리고 대각 위로 이제 지금 마지막 시간에 대각 위로 이제 한 작품을 또 만들 거예요. 이제 지금 자체는 이제 뭐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3섹션을 제가 잡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2섹션을 잡았어요. 2섹션에서도 원넥스를 자르는데 아주 쉽게 커트가 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2섹션 잡았고요.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서 단발 레이어 커트 진행하시고요. 눈높이를 맞춰야지 내가 머리가 뻗치지 않는다는 거.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내가 높은 자세에서 커트를 하게 되면 손이 항상 들린다는 거. 이거 항상 제가 눈이 강조했던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2섹션을 하면은요 커트가 훨씬 더 빨라요. 빠르고 양쪽 대칭 맞추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섹션을 많이 나눠주는요 내가 손이 정교하게 빗질을 하지 않으면 선이 부정확해요. 선이. 근데 내가 빗질을 잘 못하고 그런다면 오히려 양을 많이 잡는 게 선을 맞추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섬세함은 떨어져요. 섬세함은. 그래서 양쪽 대칭 맞았는다는 거지. 잘 맞았네. 자, 똑같이 백 부분은 이어 투 이어라인 중에서 탑 부분은 원 포인트로 잡고요. 원 포인트로 해서 방사형. 자, 원 포인트로 해서 방사형 이렇게 방사형으로 잡고요. 사이드는 다중 포인트로 해서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위에 머리를 미리 빗질을 방사형으로 빗질을 하시고 옆에 사이드는 다중 포인트 빗질하는 것처럼 똑같이 빗질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밑에 1차 가이드라인 선정하는 거에 빗질을 잘 하시는데 항상 등으로 빗질하지 말라는 거. 항상 빗살로 빗질해서 끝까지 속에 있는 머리까지 다 빗질을 하셔야 돼요. 빗살로 빗질을 하시는데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빗질을 하셔서 이제 내리셔야 된다는 거. 자, 수평을 짜는 상태에서 앞에도 똑같이 수평. 자,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수평은 뭐예요? 앞에서 봤을 때 수평은 뒤로 넘겼을 때는 후대각. 그레이제이션 맞아요. 후대각이에요. 그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어때요? 안으로 쏙쏙쏙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코너 정리만 했을 때 느낌 어떤지. 자, 이렇게 커트해서 단발을 지금 진행을 해서 이제 커트를 진행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단발에서 원넥스 단발에서 코너 정리만 했을 때 느낌. 코너 정리만 했을 때 느낌은, 자, 코너 정리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1cm 미만 코너 정리 요거 하나만 정리를 했을 때도 아까 제가 얘기한 무게 지점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다리 이동 디자인. 몸을 하는 이동 디자인이 아니고 다리로 이동하는 디자인이에요. 자, 코너 정리. 끝선에 있는 코너 정리만 했을 때 느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지금 자르는 머리는 원랭스 층이 없는 단발에 말발굽존에 있는 모발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경계선, 버티컬로 해서 코너 정리만 했을 때 모발에 떨어지는 느낌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지금 자르는 머리는 말발굽존에 있는 모발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완만한 경사면에서 생기는 커트 형태를 지금 중점적으로 해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코너 정리만 했을 때도 어때요? 확실하게 머리가 너무 섬세하게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코너 정리 하나만 잡아도. 자, 지금 이 코너 정리를 지금 요 각에서 지금 제가 잡았어요. 지금 뭐예요? 이 각이, 자, 스퀘어라는 거죠. 위에 머리 빗질과 내 손가락이 직각이죠? 스퀘어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움 그레디에이션과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공존한다. 미디움 그레디에이션과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공존한다. 자, 크레스트를 기점에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 하지만 미들존에서 생기는 급경사에 있는 부분, 오버존에 있는 완만한 경사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그레디에이션인데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이 형성이 되고 똑같은 각도로 잘랐어도 빗질을 했을 때 스퀘어로 진행했어도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이 존재를 하고 이 부분은 미디움 그레디에이션이 존재하고 이 부분은 뭐예요? 로우 그레디에이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두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자, 위에 있는 말발굽존에 있는 오버존에 있는 말발굽존에 있는 부분만 코너 정리를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머리가 돼요. 그 대신에 크레스트 밑에 있는 언더존은 어떻게 돼요? 언더존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 머리가 다 뻗쳐버려요. 이렇게 밑에 머리가 제 맘대로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이제 컨트롤해서 이제 진행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각 아래로 해서 3단계 층을 많이 내지 않는 대각 아래로 해서의 3단계. 자, 눈높이 아주 포지션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션. 그래서 가이드선을 내가 잡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층을 잡을 건지 결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각도 살짝 내려서 코너 정리 삼각형 잘라주시고 자, 요 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각을. 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자, 요 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각입니다. 자,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자, 요 각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리시면 안 돼요. 그냥 내리는 건 뭐예요? 두상이 이렇게 곡선이 돼 있어요. 두상이 이렇게 곡선이 돼 있는데 커트선도 그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얘도 사각이에요. 하지만 두상이 이렇게 곡선이 되기 때문에 손 모양도 어떻게 돼요? 곡선을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 모양도 곡선을 타야지 내가 커트를 진행했을 때 이렇게 안으로 지금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머리가 뻗치지 않고 안으로 쏙쏙 너무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정중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각도 들으시고 대각 아래로 점점 내리는 거죠? 각도를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뒤에 백은 원포인트 진행해서 다시 한번 사이드 각도 내려서
자, 처음에는 많이 잘리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삼각형의 코너 정리가 아주 적게 잘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현저하게 느낌이 완전 다르죠? 뻗치는 머리, 뻗치는 머리. 이렇게 봤을 때 뻗치는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머리. 자, 요 머리 뻗치는 것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사각을 하면 머리는 뻗친다. 라운드를 하면 안 뻗친다. 자, 여기도 똑같이. 자, 보세요. 뻗치는 거 다 잡혔죠? 그 대신에 사이드, 백사이드를 가면서는 이제 위험해요. 자, 백사이드를 가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채워진 부분이 있어요. 채워진 부분과 빈 공간에 있는 부분에, 자, 뒤에서 봤을 때는 모발의 분포량이 아주 넓게 분포량이 많이 있어요. 그 대신에 옆에 부분 어떻게 해요? 분포량이, 모발에 난 분포량이 아주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포량이 많은 부분과 분포량이 적은 부분, 똑같은 고도에 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하게 가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가면 얘는 100%중 무조건 뒤가 파인다는 거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하게 간다면 그러면.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가요? 이 길이는 얘하고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얘하고 맞춰야지 머리가 파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위선상에서 레이어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가벼움이 생기고 아니면 기가 많이 파이고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머리숱이 많을 때는 이 옆에 사이드에 있는 이 부분에 1cm는 그냥 남겨두고 원랭스를 그냥 남겨두라는 거죠. 원랭스를 남겨두고 머리숱이 너무 없다 그러면 2cm 정도는 어때요? 2cm 정도는 원랭스로 남겨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층을 많이 내게 되면, 레이어를 많이 내게 되면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숱이 너무 또 가볍다는 얘기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너무 가볍게 커트가 된다는 얘기는 머리숱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원랭스로 그냥 유지를 시켜주고 2cm 이상에 있는 부분만 뭐예요? 층을 내주고 2cm 미만은 층을 안 내주고. 머리숱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체가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자체가 많은데 굳이 내가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머리숱이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cm만 남겨놓고 얘는 원랭스 남겨놓고 위에 부분은 층을 레이어를 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모발에 없는 이 빈 공간과 백에 있는 머리카락이 많은 부분과의 서로의 조화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빈 공간에 있는 모발에 있는 원랭스를 남겨주기 위해서 뒤에서는 엘리베이션에서 3단계, 버티컬 3단계에 의해서 커트를 진행하지만 사이드는 한 바퀴에서, 아니 한 번에서 한 번 반만 이용한다는 거죠. 한 번이나 한 번 반만 이용한다는 거죠.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원랭스를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한 번이나 한 번 반만 하는 거죠. 각도를 많이 내리지 않고 반 각도만 내리신다는 거죠. 처음에 잘랐던 요 각도에서 아주 살짝만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또 침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그러니까 백과 사이드의 밸런스를 조화를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머리가 뻗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쑥쑥쑥 빗질을 하셔도 어때요? 이렇게 쑥쑥 빗질을 하셔도 아주 자연스럽게 살짝 잘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느낌과 이 느낌은 많이 다르죠? 그쵸? 층이 난 부분과 층이 나지 않는 부분의 밸런스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 대각 아래로, 백에서 대각 아래로 코너 정리.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눈높이를 못 맞추시고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각도 하나, 둘, 셋 잡으면 못 잡아내요. 절대 못 봐요. 이게 우리가 이 커트를 잘 못하는 이유가, 이런 버티컬 엘리베이션을 잘 못하는 이유가 눈높이를 안 맞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내 몸이 편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이게 안 되거든요. 눈에 절대 보이지 각이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뭐예요?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자, 이렇게 자르면 각도가
다 보입니다. 항상 커트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부분이 커트할 때 실패하는 부분이 항상 포지션. 우리 MMS 그 머리 다이렉션의 커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빗질, 포지션, 맨 마지막에 각도예요. 각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커트를 할 것이냐, 어느 위치에서 내가 빗질을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빗질. 어느 위치에서 빗질할 것이냐. 자, 여기는 사이드는 굳이 각도를 낮추지 않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를 진행해요. 여기까지 진행을 다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이제 후대각을 내가 이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할 것인지 하다 보면 앞에가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면 이제 앞에 프론트 부분에 위험 지역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약간의 단차가 생겨요. 여기서 2차 가이드라인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여요. 이 부분이 지금 무겁고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 전대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보이나요? 살짝 나왔어요. 그죠? 전대각이 이렇게 살짝 보여요. 이게 뭐예요? 말발굽존에서 생기는 전대각의 느낌이에요. 말발굽존에서 생기는 완면한 부분, 평평하고 탑에 있는 부분이 오버존에 있는 평평하고 완만한 부분에 모발에 불량이 많이 생겨서 생기는 위험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나눠볼게요. 자, 한 번에 3개 나눠서 이제 커트를 진행해요. 자, 대각 아래로. 자, 몸이 이동했어요. 다리가 이동한 게 아니고 몸이 이동했습니다. 몸의 이동 디자인. 앞으로 똑바로. 자, 뭐예요? 대각 위로. 자, 대각 위로. 세 개를 같이 동시에 연결했어요.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 대신에 라운드가 진행이 됐어요. 라운드.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해서 진행해서 층을 내다 보니까 1차 가이드라인은 변화가 없어요. 1차 가이드라인은 변화가, 이 1차 가이드라인, 이 사이드본에 있는 이 가이드라인은요, 변화가 없지만 2차 가이드라인, 층은 후대각이 나왔어요. 후대각인데 라운드의 후대각이 나왔어요. 두상이 라운드가 아니에요? 두상이 라운드예요. 두상이 라운드고 여기는 평평한 부분. 사이드에서 이 부분은 평평한 부분. 이 부분은 들어간 부분이에요. 평평한 부분과 들어간 부분의 라운드. 후대각에서 커트를 진행했어요. 자, 요거 하나의 방법과 사이드 다시 한번 더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과 자, 대각 아래로 조금 더 섬세하게 대각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자, 앞으로 똑바로 갔죠? 5, 밑에 머리는 빠지는 머리는 잘려 나가는 부분, 얘네들은 빗질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잘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빠져나가요, 그냥. 7, 8,
9. 자, 했을 때 9번에 걸쳐서 커트를 진행한 것과 9번에 걸쳐서 커트를 진행한 것과 3번에 걸쳐서 커트를 진행한 것과 층의 개념 자체가 어떠라는 거죠? 부드러움이 이쪽은 3번에 걸쳐서 커트한 것과 이쪽은 9번에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9번에 걸쳐서 진행한 부분이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진다. 그리고 층도 훨씬 더 섬세하고 3번에서 커트한 거는 각이 하나, 둘, 셋 각이 생기고 9번에서 커트한 거는 라운드의 선이 훨씬 더 정확하게 부드럽게 스프라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드럽게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앞에서 제가 진행했기 때문에 상하의 층, 상하의 이동 디자인이 있었고 좌우에 있는 이동 디자인이 없어요. 좌우의 이동 디자인은 아주 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하의 층은 아주 깊게 층이 났지만 좌우에 있는 층은 아주 약하단 말이에요. 고정 디자인으로 해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자, 몸은 이동을 했지만 앞에서 잡았을 때 얘 고정이잖아요. 고정에서 계속 올라갔어요. 자, 고정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고정도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자, 고정도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고정 이동 디자인으로. 어때요? 몸이 이동 디자인으로 이렇게. 두상이 지금 이렇게 굴려져 있잖아요. 두상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각도도 똑같이 이렇게 대각으로 곡선을 타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사각이 아닌 직선을 타는 사각이 아닌 곡선을 타는 이동 디자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리가 이동 디자인이고 다리는 고정이고 뭐예요? 몸이 이동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곡선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후대각이 지금 아까처럼 훨씬 더 편하게 발생이 돼요. 자,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만약에 지금 밑에서 올라갔죠? 위에서 내려가는 부분 대각 위로 앞으로 똑같이 몸을 이동하면서 똑같이 섬세하게 더 앞으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가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 각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 이렇게 지금 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굴리는 거죠. 굴러간다는 뜻이죠. 자, 여기도 똑같이 위에서 양쪽 사이드 대충 맞추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얘는 뭐 자를 게 거의 없어요. 아까는 3번에 걸쳐서 자른 거는 다시 섬세하게 들어가면 자를 게 분명히 발생이 돼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9번에 걸쳐서 커트한 머리들은요 거의 자를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커트선은 예뻐진다. 그래서 좌우 대칭 맞춰서 이렇게 라인이 나왔어요. 대각 위로 해서. 그래서 이런 느낌. 라운드로 만드는 느낌. 층이 좌우에 있는 층, 그러니까 앞뒤 층이 이제 넓어진 거죠. 앞뒤, 상하, 위아래 층도 넓어지고요. 좌우에 있는 층도 넓어져요. 그 대신에 밑에는 별로 없다는 거죠. 대각 아래로 잘랐기 때문에 뒤에 층은 거의 없는 거죠. 그 대신에 대각 상하도 라운드로 커트를 하면 꽂히지 않고 안으로 쏙쏙쏙 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머리 섹션 커트 이제 커트 3번째 작품 들어갔고요.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커트를 3가지를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커트선이 이제 라운드 커트선을 이제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은 큰 변화가 없지만 2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두상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2차 가이드선도 똑같이 둥근 라운드를 내서 층을 내다 보니까 대각 위로 층을 내다 보니까 이제 뒷머리에 있는 부분이 층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돼요. 대각 아래로 층했을 때는 이만큼 층이 나고 앞으로 똑바로 했을 때는 이만큼 층이 나고 대각 위로 층을 했을 때는 이만큼 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만 층이 이거만 있는 게 아니 앞에만 층이 이만큼 있는 게 앞으로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요거만 층이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도 층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뒤에서도 층이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뒤에서도 층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뒤에서도 층이 현저하게 많이 층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똑같이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 했을 때 이 양쪽에 쌓여져 있는 이 층 여기에 나오는 후대각이 아주 세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2차 가이드선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각이 얼마나 세지는지. 지금 요 선이 무게선이죠. 요 선이 무게선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걸 이렇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딱 봤을 때. 층을 이렇게 봤을 때 밑에 머리는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의 무게 지점이 생기는 부분이 엄청나게 층이 많이 생기는 현상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르는 거하고는 다르게 뭐냐면 대각 위로 커트를 진행했을 때 커트선은 자 지금 제가 말 작업 전에 위험 지역에 있는 코너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코너 정리 하지 않아도 지금 어때요? 코너 정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앞에가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앞에가 가벼우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실루엣이나 이런 것도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다는 거죠. 떨어지는 실루엣도 엄청나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시면서 이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 어차피 백은 똑같아요. 백은 지금 세 작품에 똑같이 진행을 했고 옆에 사이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진행을 했고 그 대신에 이 부분도 잘 보세요. 이 부분도 좀 똑같이 지금 수평으로 커트를 진행을 했죠. 수평으로 커트를 진행해서 떨어지는 선을 이렇게 보니까 실루엣을 이렇게 보니까 층이 많이 났지만 요 부분과 요 부분에 각이 또 생겼죠. 그쵸? 얘는 프론트에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관자놀 지점과 사이드본 지점에 있는 위험 지역에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연결을 해서 유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여기 코너 정리로 내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코너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이 상태에서 다 끝난 다음에 어때요? 코너를 잡아서 슬라이싱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다 내린 상태에서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슬라이싱 그러니까 브론트 커트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슬라이싱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랐을 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리의 흐름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다 보면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는 머리,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는 오버즈는요, 뒤로 가게 되고요. 크레스트 아래쪽에 있는 언더즈는요,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머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자, 크레스트 윗부분은, 자, 뒤로 먼지를 했을 때 머리를 다 이렇게 내리면서 다니나요? 그런 사람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뒤로 다 넘기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다 넘기는데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는 요 관자놀을 기준점으로 해서 뒤로 넘기고요. 뒤로 넘기고 앞에 머리는 앞으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 머리는 앞으로 가고 크레스트 윗부분은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머리카락은.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쁘다는 판단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넘겨서 떨어지는 선인데 이 뒤로 넘겼을 때 그 실루엣은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실루엣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 이렇게 실루엣을 잘 보시면 지금 물결의 느낌이 나와요? 물결 이런 물결이 나와요? 이게 커트 선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펌만 했을 때만 물결 펌이 아니고요 커트를 했을 때도 이렇게 물결의 느낌 흐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결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커트 선이 잘 맞춰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결 커트? 물결 커트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물결 커트 쓰죠. 왜? 머리 당신의 커트는 물결 커트야. 자, 물결 커트처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펌만 물결 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커트도 이런 식으로 층을 잘 내면 흐름이
흐름 자체가 물결의 느낌이 나오잖아요. 파도 치는 물결의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느낌의 커트를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잘 지키는 커트만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앞에 있는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후대가 커트를 잘해야지만 예뻐요. 후대가 커트를 잘해야지만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크레스트 밑에 있는 부분은 전대각의 커트가 예쁘고요. 크레스트 이상으로 커트했을 때는 후대각의 커트를 잘했을 때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를 어떻게 층을 내는지 이렇게 감을 잘 잡으시고 후대각의 느낌이 잘 살아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도 똑같이 이제 얘도 지금 마무리가 지금 안 된 거죠? 앞에는 지금 대각 위로 잘랐기 때문에 말발굽존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을 지금 봤어요. 하지만 백에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말발굽존은 정리가 안 됐어요. 이 부분 말발굽존 정리를 하셔야죠. 그죠?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면요, 고객이 집에 가서 손질하기 힘들어져요.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발굽존은 드라이한 상태에서 정리하는 네, 거예요? 항상 말발굽존은요, 일반 평상시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드라이 했을 때만 보이는 게 말발굽존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층이 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앞으로 가면서 층이 났죠? 여기 각 있잖아요. 여기 각 있고, 이만큼 지금 잘라나갔잖아요. 왜 잘라나갔어요? 아까 위로 똑바로 하는 라인이 지금 잘라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말발굽존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벌써 잘라나간, 말발굽존 컨트롤할 머리들이 벌써 잘라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 앞에는 잘라나갈 게 없죠. 벌써 코너가 있고, 코너가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라운드가 됐잖아요. 여기 코너가 있죠. 잘라나갈 부분이 벌써 이제 다 잘라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등발 다시 항상 포인트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아주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포인트를 넣은 부분과 안 넣은 부분의 끝에 머리의 실루엣이 완전 달라요.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숱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제가 포인트는 잘 안 해요. 숱이 많이 없는 사람들. 근데 숱이 많은 사람들은 포인트를 많이 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자, 숱이 없는 사람들은요, 포인트를 굳이 차지 않아도 포인트를 하면 머리숱이 더 없어 보이는 것처럼 못 느껴져요. 대신에 포인트를 정리를 안 하면 처음에는 좀 두탁해요. 근데 점점 머리가 자라면서 동일하게 머리가 자랄까요? 똑같은 머리가 한 번 자라면 똑같이 자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 머리들이요, 제각각으로 자라요. 동일하게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은요, 그 느낌이 다 없어져 버려요. 불규칙적으로 머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포인트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백에 있는 부분만 포인트 좀 마시고, 앞에는 굳이 포인트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요, 될 수 있으면 포인트를 꼭 넣어주세요. 포인트를 넣어주는 것과 안 넣어주는 것의 차이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제가 아무리 대각 위로 해서 라운드를 코너 정리를 해서, 지금 여기 각 보이시죠? 여기 각 보이시죠? 각 보이는데 여기 라운드에서 코너 정리 했잖아요. 여기 1cm 정도 잘랐어요. 이걸 자른 다음에 이 코너 정리를 한다고 해서 무게 지점이 변화가 오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항상 눈에 얘기했지만 변화의 무게 지점이 절대 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옆에 사이드 부분이 무게 지점이 많은 이 부분은요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사실 이 부분이 좀 무거우면 여자분들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드본이잖아요. 사이드본 부분과 관자놀 지점에 뭉치는 부분에 심각한 무게감이 많이 지금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조금 가벼우면 손님들이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의 질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동양 사람들은요 앞에서 보는 앞쪽에 후대각 라인을 좀 가볍게 커트를 진행하시는 게 조금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라인 쪽으로. 그 대신에 이렇게 후대각을 커트를 진행하잖아요. 단점도 있어요. 빨리 거칠어져요.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시는 분이 한 1, 2 정도 지나면 앞머리가 막 갈라져서 손을 이렇게 넘겼을 때 거친 부분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볍게 자른다고 해서 숱을 치워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치는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많아진다.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쁘게 모양을 잡을 것이냐, 깔끔하게 머리를 잡을 것이냐, 손상이 없이 머리 잡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하시고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별거 다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헤어 디자이너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헤어 디자이너라면 꼭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고객님인데 내가 커트를 잘못해서 머리가 손상이 되는 것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가 커트를 못해서 커트만이 아닌 파마나 이런 거에서 손상을 많이 방지하는 건 아닌 커트에서도 머리가 분명히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고객님은 영원한 내 고객님이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런 거는 뭐. 자, 지갑정리 앞에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훨씬 더 느낌이 또 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갑정리까지 다 끝나는 느낌의 커트예요. 자, 후대각의 느낌이 이제 강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죠? 확실히 옆에 층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요 커트의 느낌을 가지고 세 개의 디자인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세 개의 디자인을. 자, 첫 번째. 첫 번째 디자인. 첫 번째 디자인. 벌써 머리가 부시해졌어. 두 번째 디자인. 두 번째 디자인. 표시 확 나나요? 완전 다르죠? 그죠? 층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디자인, 세 번째 디자인. 그래서 앞머리의 층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층의 레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로 층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층의 레벨이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옆에 사이드 한번 볼까요? 사이드. 사이드. 물결의 느낌. 물결의 느낌. 물결의 느낌. 느낌 와요? 층이 굉장히 많죠? 이만큼이죠? 요거의 물결의 느낌. 이만큼이죠? 자,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확실히 달라요.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거. 느낌 자체가. 백은 똑같아요. 백은 똑같이 지금 커트가 진행이 됐어요. 백은 똑같이 단발. 똑같이 단발인데
앞에 층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달라져요. 앞에 층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각 아래로 잘라서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머리숱이 없는 사람, 뒤로 갈수록 머리숱이 많은 사람. 자, 앞으로 갈수록 얼굴이 작고 젊은 사람, 뒤로 갈수록 얼굴이 크고 나이 든 사람.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서 할 수 있잖아요. 30대 중후반, 40대까지 커버할 수 있죠. 이런 머리는 뭐예요? 20대,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10대, 20대 다 커버할 수 있겠죠. 10대도 이런 머리 되게 좋아하죠. 근데 머리숱 10대인데 머리숱이 엄청 많아. 자를 수 있겠죠. 그쵸? 자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제 커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 무게지점도 다 다르죠? 그죠? 내가 지금 다 말백업존의 커트선 다 잡았어요. 형태선 말백업존의 무게지점 다 잡았는데,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있어요, 없어요? 무게지점 다 말백업존 다 코너점이 다 했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처음에 잡았을 때 가이드선을 어디에다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가이드선의 무게지점을 준 상태에서 말백업존의 코너 정리는 형태를 바뀌지 않는다. 무게지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말백업존은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그 대신 말백업존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에 있는 뚜껑머리에 있는 모발이 완만한 경사면에 모발이 겹치는 모발이 많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해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것만 컨트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예쁘게 커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얘가 더 이쁘죠? 왜 이쁠까요? 얘는 답답해 보이고 얘는 이뻐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성스러워 보이는 거죠. 훨씬 더 층이 많다는 건 여성스러워. 왜 그럴까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김치. 가볍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얼굴선이 가볍기 때문에 여성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얘보다는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해 보이는 거.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해서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살롱에 가서 손님들 고객님 머리 자를 때 내가 어디까지 층을 했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 층을 했지? 다 지금 가운데 가르마는 다 가운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됐대? 가운데 다요. 네, 가운데의 느낌대로 이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오늘 지금 7시간 동안 장장 7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오늘 이제 새 작품이 나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푸셔도 돼야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빗질에 대한 개념을 해서 응용을 하는데, 빗질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그냥 펼쳐서 내가 빗질하는 것과 펼쳐서 빗질하는 것과 모아서 빗질하는 거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빗질했을 때는 어떻게 빗질했어요? 모아서 빗질했잖아. 펼쳐서 빗질한 게 아니고 모아서 빗질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똑같은 커트지만 각을 잡는 라운드로 진행이 됐어요. 얘는 뭐예요? 손가락이 평행이죠. 얘는 비평행이고. 얘는 뭐예요? 평행이에요. 단지 펼친 것과 모은 것과 펼친 거의 차이예요. 근데 얘네들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얘네들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겠죠? 뭐 아니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얘네들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얘네들은 떨어질 때 꿀룩 들어. 어? 이렇게 떨어지겠죠. 각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곡선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얘네들은 어떻게 떨어져요? 꿀이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응? 내가 모발을 어떻게 펼쳤느냐, 뭐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위치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곡선을 만든 상태에서 펼칠 것이냐, 내가 모아서, 왜 잘 생각해보세요. 얘는 짧아지고 얘는 급격하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모으면. 얘보다 훨씬 더 얘가 양쪽이 이만큼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 얘가 모으면 이렇게 돼요. 모으면 이런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아서 할 것이냐, 펼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굴릴 것이냐. 세 가지 중에 좀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이제 또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커트를 진행할 때 이 빗질에 대한 개념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까처럼 한 번에 이어서 빗질을 할 것이면 상관없는데 여러 번 나눠서 지금처럼 이런 빗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나누고 계속하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이랬을 때는 얘네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대신에 한 번에서 모아서 펼쳐서 하는 거는요 나중에 커브가 생겨요. 컨케이브가 생겨요. 2차 가이드선이. 그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의 개념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빗질했을 때 이런 전반적인 거는 이해를 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한 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